5권 단중 1년 2월 27일 갑인 첫번째 기사 1453년 명경태 4년 정조사 중천부사 유익명 부사 인수부위원 변효경이 와서 복명하였다. 단육실록 5권 단중 1년 2월 27일 갑인 두번째 기사 서부에서 아래기를 우첨찬 이 사철도 역시 산능의 제조에 역사의 제주로 있었으니 청컨대 아울러 핵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육실록 5권 단중 1년 2월 29일 정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산능도감 관리들은 마땅히 구단을 훼손한 이유로서 논제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래기를 의정 정부는 비록 주문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작은 일이 아니니 아울러 죄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의 날이 의논하게 하였다. 구단을 훼손한 율은 제사를 지낸 구단을 훼손한 죄를 다스리는 율이다. 대명률, 예율, 회대 사구단 조에 무릇 대사의 구단을 훼손하는 자는 장 100대에 유 2000리에 처한다 하였다. 단육실록 5권 단중 1년 3월 2일 김이 첫번째 기사 주서 유좌황을 현능에 보내어 수릉관 윤사로와 실흥환관 이귀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단중실록 5권 단중 1년 3월 2일 김이 두번째 기사 정분의 죄를 논하는 일은 사헌부에 물어본 후에 의논하기로 하다. 사인 나홍서가 당상들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정부의 당상을 배달한 후에 추역하는 것은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죄를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문처하여 자복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의정 정부는 한 번도 행문을 하지 않고서 아울러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또 일이 유사전에 있었는데 유사의 전이었던가 후인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합니다. 지난 이모년에 능 위의 흙이 물기에 축축히 젖었으니 그것을 강력한 관리를 임금이 타는 주선을 잘못하여 경고하지 못한 율에 비부하였는데 이제 구단을 허물은 율에 비부하는 것은 죄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헌부에 물어본 후에 이를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타는 주선을 잘못하여 경고하게 하지 못한 율은 임금이 타는 배를 경고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 자를 다스리는 율로서 대명률 예율에 만약 임금이 타는 주선을 잘못하여 경고하게 하지 못한 자는 공장에게 장 100대를 때린다 하였다. 비부는 죄에 맞는 법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에 의거하는 것이다. 단육실록 5권 단중 1년 3월 3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율을 잘못한 사헌부의 관리를 국문케 하다. 강맹경과 박중손이 사헌부에서 조율을 하기를 잘못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피하여 승전 황간의 비밀이 말하여서 아뢰니 임금이 한참 있다가 명하기를 사토가 무너지면 유사의 전에 있었던 후에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는다. 정분을 이제까지 추국하지 않고 아울러 죄를 정하였으니 형주로 하여금 사헌부의 관리를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에 싸리기를 헌부가 조율한 것이 비록 타당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이는 착오일 뿐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지 말고 헌부로 하여금 율문을 개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추국을 명하였으니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단중실록 5권 단중 1년 3월 4일 신유 첫번째 기사 조서안을 계승부 유수로 성봉조를 형조 참판으로 조순생을 중추원 부사로 기건을 한 승부윤으로 이인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최항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신숙주를 동부승지로 이윤손을 겸지병조사로 조어를 사헌부 지비로 원효연 강진을 장령으로 신자성 지평으로 김서진을 사관원 우헌업으로 삼았다.
형조에서는 헌부의 주회를 탄핵하여 아래고 의정부에서는 논하지 말라고 개청하였기 때문에 사헌부의 관리를 모두 바꾸어 합의하였다. 이로부터 제수하는데 황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합의는 산망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하던 일이다. 황첨은 의정부에서 산망 가운데 적당한 인물 아래다 달아붙이던 누른 종이 쪽지인데 임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황표 정사를 하였다. 황표라고도 한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4일 신유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직 살마주 이의지 무원 우진 우주 태수 등 희구가 각각 사람을 보내어 와서 터무를 바쳤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5일 임술 첫번째 기사 대사헌 이인손 등이 사직하기를 신등은 모두 열렬한 자주로서 외람되게 헌사에서 기량이 직책에 합당하지 못하여 항상 관간의 근심을 품어왔습니다. 이제 산릉도감의 관리를 수행하는 점에 착오된 사건이 하나뿐이 아니어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대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다시 제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풍운의 직임은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번번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니 청컨대 신등의 직책을 바꾸어 주소서 하였다. 전지하기를 단지 이는 착오였을 뿐이니 모름지기 사면하여 할 것은 없다 하였으나 이인손 등이 굳이 사양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인손은 천승이 강직하고 바르어서 이간이라고 이끌었으나 대사원이 되어 무릇 논하여 아뢰는 것이 걸핏하면 대신들의 저주와 비난을 받았다. 관은 관직에 있으면서 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대죄는 죄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처벌을 기다림이며 사면은 맡아보던 직임을 내어놓고 물러갑니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5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관은에서 아뢰기를 홍윤성이 지난번에 사복시의 직장으로서 전라도에서 말을 점검하는데 나주에 이르러서 기녀를 간통하였으며 승무는 저작 김호인은 홍윤성과 동방급제로서 나주에 있었는데 홍윤성이 그와 더불어 종일 사후하다가 끝날 무렵에 이르러 입을 삐죽거리면서 서로 힐난하다가 사람을 시켜서 김호인은 머리채를 거둘러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미 문민질고 별감으로 하여금 그를 탄핵하였는데 이제 홍윤성을 감찰로 제수하시니 신등은 그러한 까닭으로 고신에 서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하였다. 이때에 홍윤성이 가동을 시켜 좌의정 김종수의 말이라고 사칭하고 간관의 여러 집에 두루 고하기를 어찌 홍윤성의 고신에 속히 서경하지 아니하는가. 주장께서도 또 이미 서경을 허락하셨다 하였다. 사관원에서 그 거짓임을 알고 장차 아울러 이를 탄핵하려고 하다가 김종수를 두려워하여 드디어 그만두었다. 동방급제는 같은 해의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다. 사후는 솔에 활을 쏘아 시합하는 것인데 솔은 사포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우후 미후 시후가 있었다. 서경은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그 인선에 동의하여 신임관의 고신에 서명하던 일이다.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관의 내외 사조의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에서는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관의 본인에게나 내외 사조 등의 결정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5일 임술 세번째 기사 철촉을 만들어 훈련관에 보내어 모든 취재와 무구를 볼 때 사용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통 6년에 수교한 해당 절목의 무예를 연습하는 것은 장차 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으나 평상시에 대소의 무사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습사할 때는 오로지 박두를 숭상하니 적을 상대하기에 이르면 비록 용감한 장수나 건장한 졸병이라 하더라도 철전을 능히 쏘는 자는 적을 것입니다. 지금 군기감의 철전을 사용하여 그들을 시험하니 능히 240보를 넘는 자가 드문데 이것은 역시 평상시에 연습하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외에 취재할 때와 평상시에 습사할 때 240보의 표적을 거전대로 박두를 사용하되 그 무게는 8전으로 하고 180보의 표적은 아울러 철전을 사용하되 그 무게는 1량증으로 하고 100보의 표적은 화살 무게를 1량증 2전 80보의 표적은 화살 무게를 1량증 4전으로 하소서. 만약 철전을 사용하여 240보를 쏘는 자가 있거든 또한 그 분수를 주도록 허락하여 240보에 미친 자는 14분으로 하고 넘어가는 자에게는 매 5분마다 2분을 더 하도록 하소서. 그러나 철저는 단지 가볍고 무거운 것만을 논하고 처음부터 장단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취재하는 것은 먼저 단단한 나무를 써서 살대의 끝에다 꽂고 다음에 철쪽을 꽂아서 작기가 쌀이나 콩알 같은데도 철전으로 여겨 배수를 겁분하니 입법한 본래의 뜻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이후로는 군기감으로 하여금 주척을 사용하여 철쪽을 만들게 하되 240보에는 1촌 높은 180보에는 2촌 단 80보는 2촌 높은으로 하여 훈련관에 보내도록 하여 모든 취재와 무고를 볼 때 사용하게 하여서 요행을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습사는 활 쏘는 것을 배워서 익힙니다. 박두는 촉이나 나무로 된 화살인데 화살의 길이는 4자 또는 3자 8치 그 깃이 매우 좁고 촉이 나무로 된 것이다. 철자는 촉이 쇠로 된 화살이다. 그 깃이 좁고 화살 쪽이 둥글고 날이 없는 것이다. 무고는 무과 시험이다. 단종실로 5권 단종 1년 3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부에서 아뢰기를 연포만호 배체가 국상을 당하였어도 기생을 가늠하였고 선군을 역사시켜 집을 지었으며 관가의 곡식을 사용하여 말을 먹였습니다. 만약 유사가 지났다고 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장리로서 논하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골간 대호군 김월헌애가 처자를 이끌고 와서 말하기를 배다른 동생 지청계가 나를 해치려고 도모함으로 경성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청컨대 양식을 주고 거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7일 각자 첫 번째 기사 산문도감 관리의 조율은 회구 단율을 적용할 것을 아뢰다. 어제 산문도감 관리들의 조율을 하는 것을 고치라고 명하셨으므로 신등이 거전의 예를 상고하니 세종께서 이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어실의 천화판이 떨어졌으므로 임금이 타는 주선을 잘못하여 경고하게 하지 못한 율에 비부하여 단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은 공장에게 장 100대이고 관리이면 체감하여 장 7, 8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넘치면 이런 중대한데 만약 이런 가벼운 율을 쓴다면 호세에서 말하기를 당시에도 신자가 있었던가 할 것입니다. 청컨대 구단을 무너뜨린 율을 쓰소서. 또 사토를 능에 덮는 것은 비록 유사전에 있었다고 하나 일이 끝난 후에 도로 신호를 모셨으니 유사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로 모시기 이전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조판하였던 것이면 오히려 시기에 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유사전으로 논하는 것은 또한 미편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천화판은 반자의 한 가지인데 반자 틀을 정자를 여럿을 모은 것처럼 소란을 맞추어 짜고
그 구멍에다 네모진 널 조각의 개판을 얹은 것을 말한다. 소란반자라고도 한다. 체감은 등수에 따라 차례로 감합니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발포만호로 임명된 홍유광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듣지 않다. 사관원의 사례기를 홍유광이 의주 판관이 되어 관가의 계집종과 간통하였고 숙천부사가 되었으는 이웃 고을의 기생을 사랑하여 관가의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채찰사의 군관으로서 평안도에 가서 동료 장집을 구타하였으니 그 불초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종조의 영촌 군사로 임명하였으나 헌부에서 논개하니 문종께서 즉시 파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경상도 발포만호로 임명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내가 대신과 의논하여 제수하였으니 비록 그 사람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또한 만호가 되는 것이야 부족하겠느냐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용 안평대군이 평양으로부터 와서 복명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인 나홍서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신등이 능침의 일을 가볍게 논한 것으로 인하여 말하기를 후세에서 당시에도 신자가 있었다고 하겠는가 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와 같다면 헌부 이외에는 모두가 불충하고 간사한 신하들이니 신등이 어찌 감히 의논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니 즉시 장령 강진을 불러 전지하기를 이모년의 헌능을 영주할 때의 빗물이 사도에 촉촉이 배어들었으므로 그 죄는 오늘보다도 심하였지만 임금이 타는 주선을 잘못하여 경고하게 하지 못한 유를 적용하였다. 그때 신하들이 어찌 임금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겠느냐. 또 사토를 덮은 것이 유사 이전에 있었으면 나라 사람들이 함께 보고 아는 것인데 너희들이 후세에서 당시에도 신자들이 있었던가 할 것이다 하는 말은 지나치고 합당하지 못하다. 내가 이를 죄주려고 하지만 너그러이게 용서에 묻지 않을 것이니 속히 유사 전의 인가 후 인가를 가려서 형률을 개정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정종의 사제로 옮겨서 거처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불경한 언사로 탄핵한 사헌부의 관리를 국문케 하다. 사인 나홍서가 승정원에 고하기를 당상이 모두 병을 핑계하여 정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가령 큰 궁궐을 짓는데 일실의 완성은 유사 전에 있었지만 혹시 기울어져 무너지는 데 이르렀다면 어찌 대역사를 마친 것이 유사 후의 일인데도 유사 전의 일을 아우러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지금 헌부에서 유사 후에 능실의 일이 끝난 것을 가지고 유사 전에 사토를 덮은 일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또 유래 대사의 구단을 허물었다고 이르는 것은 바로 사람이 고의로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능 위에 사토를 덮은 것이 비와 눈으로 인하여 얼고 축축하여 저절로 무너진 것을 어찌 이 이율에 비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당상은 함부로 탄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하물며 우의정 정부는 이미 묻지 말도록 명하였는데도 아울러 그 죄를 청하는 것은 또한 대체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전일에 아랜 바의 뜻도 이와 같을 뿐인데 형조에 내려 국문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사의 말이 비록 혹시 중도에서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여야 하는 까닭에 결국 죄주어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또 유를 고치도록 명하였는데도 소견을 강경히 고집하여 말하기를 가볍게 논한다면 후세에서 그 당시에 신자가 있었는가 할 것이다 하니 신등은 이를 듣고 황공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헌부의 말이 옳다면 신등의 의논이 잘못된 것이니 청컨대 다른 관사에 내려서 분간하게 하소서 하니 즉시 의금부에 전지 내려 사헌부의 관리를 공문하게 하였다. 그때 승지들은 신자의 자는 임금을 가리켜서 한 말이니 말이 불경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드디어 전지를 내려 인하여 의정부 당상을 불러서 정사를 보도록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채찰사 이양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개본을 보고 방어에 관한 일을 가주 알았다. 그러나 이때는 위급한 것을 경계할 일이 없으니 여러 진을 순행하면서 군마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 같은 일은 아우러 아직 정지하고 다만 연강의 방어만을 거듭 엄하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통사 김신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신이 요동 도사에게 묻기를 근자에 들으니 달달의 군사가 장차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라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하였더니 왕상이 말하기를 나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식이 있다면 중국 조정에서 어찌 당신의 나라에 알리지 않겠으며 도사도 감히 당신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여 알리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사헌부의 관리를 공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아뢰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능실은 선왕을 영구히 봉안하는 곳이니 신자가 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인데 겨우 몇 달이 지나서 무너졌으니 그들의 마음을 써서 살피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일로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신자의 죄로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전일의 형조에서 사헌부의 관리를 탄핵하여 아뢰었으나 유증불하이고 즉시 명하여 관원을 고쳐서 합의하셨습니다. 신등은 주상께서 반드시 헌부의 청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제 다시 조옥에 가두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대체로 법을 담당하는 관리란 말이 비록 적중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계책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실은 국가와 종묘사직의 크다란 계책을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이전에 온천에 행차하실 때 연을 만든 것이 견고하지 못하다고 하여 혼신의 후손임에도 헤아리지 않고 박강에게 장을 때렸는데 하물며 지금의 이런 그 죄가 더욱 중한데도 도리어 사헌부를 탄핵하십니까? 그게 생각하건대 을로가 이로부터 막힐까 두려우며 신하로 불경하는 버릇도 또한 이로 인하여 자라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이미 그대들의 뜻을 알았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어려서 여러 가지 정사가 모두 정부에서 나왔는데 사서로이 서로 의논하여 약속하여 아문을 닫고 병을 핑계하고 집으로 물러가서 임금을 격노하게 하여 헌사를 배제하려고 하였다. 유증불하는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비답을 내리지 않고 임금이 소장을 공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기간에 해부하지 않던 일이다. 조옥은 의금부에서 관리와 양반객의 범죄자를 가두던 감옥 금부옥이다.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이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하기를 안평대군 이용이 아들 의충군 이우직을 데리고 해주의 온정으로 가서 목욕을 하려 한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평안도에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도사 조충손이 마음을 다하여 구려하여 주어 나를 온전히 살도록 하였으니 가자하여 주소서 하니 그것을 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정부에서 모두 말하기를 그 청을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조충손은 이용에게 아부하여 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손수 선부의 일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용이 그와 더불어 침식과 거처를 같이 하여 결의 형제를 맺기를 이승윤 등의 예와 같이 하였다. 이용이 그에게 시를 주기를 맹세하여 앞으로 형제를 맺었으니 서로 기약하여 세월을 지켜나가세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우정은 이 인전이 본전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평안도는 해마다 기근이 들었고 더욱이 중국 조정의 사신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잇따라 왕래하기 때문에 관리와 백성이 모두 고단하고 또 김신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으나 마을 가운데 야선의 상식도 없으니 청컨대 이 양을 소원하소서 하고 사헌부의 관리를 탄핵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전지하기를 통사 안지선이 일찍이 요동에 나갔으니 적변을 염탐하여 알 것이다. 만약 실제로 성식이 없다면 이 양을 소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부의 관리는 실수한 것이 많으니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 인전이 다시 아뢰기를
예로부터 간쟁하는 자는 말이 능히 격렬하고 절실하지 못하면 임금을 감동하여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부에서 논계한 것이 비록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천청을 돌리려고 한 것뿐이니 청컨대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를 내려주소서 하자 전지하기를 공문한 위에 요량하여 적당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문민 질고 별감에게 유시하기를 상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농사일이 한창인데 창고를 발하여 백성의 구제를 뒤늦게 함이 옳지 않으니 청컨대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중대를 범한 자 이외의 경죄를 범한 자도 아울러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거청을 윤허하였으므로 너희들도 또한 이미 공문한 바를 가지고 계문하고 올라오는 것이 가하면 편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유구국왕의 사자 도안이 경상도의 부산포에 도착하니 내섬시 윤 정자재를 보내어 선위케 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간 사목은 이러하였다. 1. 무릇 접대와 연형은 신해년 유구국왕의 사자 하래구와 임신년의 일본 국왕의 사자의 예를 참고하여 시행하라. 1. 지금 사자의 이름이 외인의 이름과 서로 비슷하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가탁으로 그를 받아가지고 온 자 같다. 편한 때에 따라 자세히 묻고 과연 유구국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외인의 예로서 대우하고 즉시 치보하라. 신해년은 1431년 세종 13년이고 임신년은 단종 즉위년 1452년을 말한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예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개본에 의하여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러므로 당상관 수령의 아내는 지붕이 있는 가마를 탈 수 있게 하고 그 매는 인부도 모두 자기 집의 종을 쓰게 하며 무릇 수령을 맞이하고 보낼 때 진발의 수도 아우러 사제로 공업하는 물건으로 개선하여 보관 이상은 25필을 넘지 말게 하고 지간 이하는 20필을 넘지 말게 하여서 어기는 자는 사헌부와 관찰사가 엄하게 살펴서 다스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지평 신자 승이 장계를 올려 사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전자의 신의 직책을 고쳐서 내림으로 신이 동료에게 말하기를 산능동엄의 관리를 만약 가볍게 논하도록 명한다면 모름지기 다시 개청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본부가 다시 그 죄를 청하게 하여 오게 내려 공문하니 신은 실로 이 일에 대한 의논에 참여하였으며 또 처음부터 신이 오로지 추국을 담당하였으나 전례를 알지 못하여 조율하는 데 적당함을 잃었으니 이것은 신의 죄인데 뻔뻔스런 얼굴로 직책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지하여 말하기를 너가 비록 의논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뜬말로 다시 아뢰어라고 하였을 뿐이지만 지금 헌부에서 아랜 바의 잘못은 너가 알 바가 아니다. 이념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에서 아뢰기를 황해도는 여러 해 신롱하였고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성령하는 것 때문에 조전한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이제 들으니 안평대군이 해수의 온정으로 목욕을 하러 간다고 하니 지나가는 곳에 여러 고을에서 노비와 비용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충청도는 곡식이 약간 풍년이니 청컨대 온양이나 또는 안부의 온천으로 가도록 명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안평대군이 말하기를 온양은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임명하던 곳이라 차마 이를 보지 못하겠으며 안부는 연창 미가 지금 목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해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존장의 말인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공업은 대군이 스스로 마련할 것이니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정분이 상서하기를 처음에 산능을 영조하면서 일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신이 모두 그것을 관장하여 생각을 고루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이미 마음과 힘을 다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다시 유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사토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무너졌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전일의 말씀을 가주 아래어 오르러 천청을 간구하니 전하께서 신의 속을 훤히 알고 명하여 유시함이 정령함으로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제 이를 생각하니 그때의 허물을 범한 것은 오로지 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조와 관리 등은 옥에 나아가서 문초를 받았으나 홀로 신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한 번도 죄가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공론에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비록 용서하여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더구나 그러나 구차하게 죄책을 면하는 것을 신은 실로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유를 굽어 생각하시어 죄가 신의 몸에서 거치게 함으로써 공변된 도리를 보이소서. 신이 만약 하관들을 비유하려고 하여 높고 밝으심을 번독하게 한다면 천지 귀신이 실로 감림하는 터인데 신이 비록 불초하다고 하더라도 감히 거짓되고 기망하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죄는 실로 신에게 있는데 단지 하관들에게만 죄가 미친다면 이리 지극히 공정한 것이 못되어 마음 아픔이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살핌을 드리우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장령 강진 원효연 집이 조워 대선 이 인손의 죄를 구문하고 제서 유의 율로서 조율하여 장 100에 해당한다고 아뢰니 강진은 파직식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제서 유의 율은 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이다. 대명률에서 이 율, 제서, 유의율 조의에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 100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불경한 말을 한 강진은 파멸직하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강진의 말이 무례한 데 관계되었기 때문에 파직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강진의 뜻은 응침의 일이 중요한 까닭에 전하께서 그 말을 듣도록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어찌 무례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강진을 파직한다면 후에 말할 사람이 적을까 두렵습니다. 참건대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언로를 넓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만약 은사를 가지고 죄를 준다면 어찌 강진뿐이겠는가? 강진은 차고한 것이 있으므로 혼자만 파직하는 것뿐이다 하고 드디어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뒷날 제수할 때에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3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풍수하 김윤선 등이 현능 앞에 있는 계경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상서하다. 삼가 지리의 여러 서적을 살펴보니 지남시에 말하기를 사관과 영단은 산수가 다르니 따로 형과 혈이 생겨 재량에 맡기며 무덤 앞이 정면으로 아울러 서로 대하면 복과 상수는 주로 없어지고 화와 재앙이 있다고 하고 주에 말하기를 지신이 신불에게 공업하면 죽은 혼이 편안하지 못하다 하고 독림조담에서 말하기를 부처의 뒤와 신이 앞에 있는 자는 갑자기 죽거나 고생하다가 죽는 형상이라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지금 현능 앞에 있는 계경사가 가깝게 나란히 있어서 산수의 기운을 쟁탈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또 영단과 불적을 산수의 귀첩이 있는 곳에다가 두어서 산수가 덩지고 달리는 기운을 진압하게 하는 그것은 옛날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절은 태종께서 태조를 위하여 세운 것이니 가벼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점쳐서 근방에 다른 곳으로 옮겨 세우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보냈다. 신불은 신령과 부처이고 독림 조담은 진의 곽박의 저서이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4일 심의 첫 번째 기사 초현역을 거전대로 다시 세우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파역과 청교역 두 역 사이에는 본래 초현역이 있었는데 이를 혁파한 뒤에는 서로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사람과 말이 피곤하여 또 지금 산예역과 금교역 등이 조잔하므로 청교역의 역마가 역을 넘어서 감으로 더욱 간고합니다. 만약 고치어 확장하지 않는다면 폐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초현역을 거전대로 다시 세워도 별로 폐단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소참을 설치하여 단지 진상의 체전과 긴급한 사객만 거쳐가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이 인선을 한승부 윤으로 기건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김승규에게는 풍계를 더하여 중훈 대부로 하여 전농 윤으로 황보석에게는 풍계를 더하여 조산 대부로 하여 사복 소윤으로 하위지를 사언지비로 유규와 조계팽을 장령으로 강진을 한승 소윤으로 홍일동에게는 풍계를 더하여 봉직대부로 하여 성곤 판감으로 유성원은 사헌지평으로 평안도 도사 조충손에게는 풍계를 더하여 통덕대부로 삼았다. 이날 헌부의 관리들은 산능도감의 일 때문에 모두 좌천되었다. 허후는 황보인과 김종수의 뜻에 아부하여 김승규와 황보석을 세조를 수양대군을 수행하였던 공으로 논하고 아울러 홍일동도 개청하여 작업을 더하여 주었으며 조충소는 이용의 청으로 작업을 더하였다. 강진이 파직되던 때에 사림이 분해하지 않은 이가 없더니 소윤을 제수받음에 미치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스스로 공론이 있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산능도감의 관리들을 죄에 따라 처벌할 것을 아뢰다. 산능도감의 관리의 죄는 마땅히 임금의 거둥에 배를 잘못하여 경고하게 하지 못한 유례 좌죄에 되어야 합니다. 장인 김경문 등 11명에게는 아울러 장 100대로 하고 별감 김우미호 정신석 고차관 이사평과 제조 이사임 이사철 등에게는 2등을 감하여 장 80대로 하소서. 그러나 일이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추론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우묘 정신석 구치관 이사평의 직책을 파직시키고 아울러 장인으로 직책이 있는 자도 파직시키되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마소서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김하와 원평부사 안상진을 파직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하는 한승부 윤이었고 안상진은 소윤이 되었었다. 그때에 김숙형, 김숙리 형제가 무호한 숙모의 남편 전 목사 정룡과 더불어 전지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때마침 중국 조정의 사신 윤봉이 오자 김숙리가 윤봉에게 부탁하여 관가에서 판결해 주도록 독촉하였던 까닭에 김숙리가 그것을 얻었다. 이에 이르러 정룡의 아들이 그 일을 송사하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여 김숙리에게는 장 100대를 김숙형에게는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고 김하와 안상진은 파직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분을 관직에 나오도록 명하니 정분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당초에 신의 용렬함을 알지 못하시고 산능의 일을 관장하도록 명하시니 신은 이미 중한 명을 받들었고 또 문종대왕께서 문득 승하여 보필의 효력이 없음을 슬퍼하며 산능의 마음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역사를 감독하고 큰일 작은일 할 것 없이 모두 신이 주의한 것이고 기타의 제조와 난관들은 가부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단지 난관만을 파직하고
특명으로 소신을 직책에 나오게 하시니 주상의 연회는 지극히 두터우나 그러나 반드시 먼저 소신의 주의를 다스린 연후에야 거의 시민의 마음에 쾌할 것입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계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에 흉년이 들었으니 청간대 여러 고을의 향교 생도와 평양과 의주의 역학 생도들을 아울러 가을에 곡식 여물대를 하나여 번을 나누어 거를 읽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이인전의 산능동안 관리의 파직뿐만 아니라 직책을 거둘 것을 아뢰다. 우정은 이인전이 본원의 연훈을 가지고 아뢰기를 산능도감 관리의 주에는 관계된 것이 대단히 크므로 진시로 중재로 논하여야 마땅한데 단지 파직하도록 하시니 미편합니다. 참건대 직책을 거두소서. 또 김우묘는 이미 파직하였는데 며칠이 안 되어 또 비스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시니 비록 김우묘가 아니더라도 어찌 부릴 사람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고치소서. 무릇 장록은 임금의 대권이나 공이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수양대군의 종사관은 큰 공로도 없는데 상관에 두었던 자는 서용되었고 현임자는 작업을 더하여 주었으며 평안도 도사 조충소는 안평대군을 고려하여 작업을 더하여 주시니 모두 불가합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산림도감 관리의 주에는 유사전에 있었으나 그러나 일이 능침에 관계되었으므로 중하게 논하여 파직하였으니 또 무슨 죄를 더하겠느냐. 김우묘는 이의 본말을 아는 까닭에 다시 맡긴 것이며 직책을 제수하는 예는 아니다. 수양은 다른 존장의 예가 아니다. 험한 말리 길을 탈없이 돌아왔으니 나의 마음이 기쁜 것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그 수정한 사람을 의당 표창하여 논함이 마땅하다. 조충선은 안평대군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 마음을 다하여 구려하였음으로써 빨리 회복되었으니 또한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인전이 다시 힘써 말하니 전지하기를 김우묘는 비록 직책을 제수하는 예가 아니나 그러나 너희들이 이를 다시 말하면 마땅히 여러 대심과 의논하겠다. 종사관과 조충선의 일은 고칠 수 없다 하니 이인전이 다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사풍은 박약하여 조금이라도 미미한 노고가 있으면 먼저 스스로 은혜를 바라니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드디어 예가 되어 아첨하는 풍속이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또 임금은 한 번의 찌푸림과 한 번의 웃음도 하게 하는데 이제 장록과 상을 공이 없는 자에게 더하여 준다면 무엇으로 공 있는 사람을 상 주겠습니까? 모름지기 명하여서 고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언명을 이미 내렸으니 다시 빼앗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원평부 사람이 상언하기를 청컨대 전부사 안상진을 임직에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김숙리는 윤봉의 진려 남편입니다. 윤봉이 말하기를 이 일을 결정지은 연후에야 내가 비록 마땅히 중국 조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안상진이 부득이 하루 안에 결정하였으므로 잘못된 것이니 정상이 실로 가긍합니다. 원평 백성 200여인이 지금 농사딸을 당하여 양식을 실어 가지고 서울에 와 있으면서 신등이 출근할 때를 당하여 길을 막고 소리내어 울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역설하니 반드시 백성에게 끼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명령으로 복직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무릇 관리를 과제할 때에 당상관이면 감당하여 시행하니 부윤 기마도 또한 마땅히 서용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고 즉시 안상진에게 임직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이 2주 좌랑 윤자 운을 보내어 아뢰기를 전 동지 중추원사 김헌을 일찍이 4여 권의 제조로 오로지 그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상관에 두었지만 청근대 그 임직에 돌려줘 보냈었어. 또 김한은 일찍이 도화원 동서요의 제조였으니 또한 그대로 겸직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일의 이유가 의빈을 사제에 모시고 있기를 개청하였으므로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사인 나홍서가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빈의 종기는 다른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니 사제에 나가서 거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외호군 중미 단정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삼관에서 김부필이 과거에 나눈 것을 정지할 것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예조에 첩보하여 말하기를 생원 김부필의 정조부인 김문현이 아비와 형을 죽였으니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영구히 김부필이 과거에 나눈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예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김문현 사건의 연단은 오래되었고 일도 애매합니다. 또 친아들 김사청은 벼슬이 이쁨에 이르렀고 손자 김약회도 무과에 등과하였으니 이제 김부필도 과시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을 말한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의창에 군자청의 묵은 작곡을 옮겨다가 구왕하도록 하다. 평안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본도의 기황은 임신년보다도 심한데 여러 고을의 의창의 현재 있는 곡식은 넉넉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종조와 식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이 본도의 군자의 수를 상고하건대 처음에 백성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35만 석으로서 원액을 정하였는데 지금 원액을 제외하고 지금 있는 곡식은 8만 6,081석에 이르니 청컨대 요량하여 의창에 옮겨다가 제때 구황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여러 도에서 주인에게 속을 거둔 것과 도둑의 작물과 아울러 도내에서 거둔 어염을 가지고 해마다 시가에 따라 곡식과 바꾸어 의창에 보충하게 한다면 군자의 곡식을 가지고 의창에 옮겨주는 것도 진시로 미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기는 다른 도와 비할 것이 아니어서 사신들과 야인의 지대로 관민이 곤핍한데 만약 군자라도 주지 않는다면 구황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청컨대 군자창의 묵은 작고 4만석으로 줄어든 의창의 숫자에 충당하게 하고 옮겨 기록하여 회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의 군자곡을 의창에 옮겨 구항하게 하다. 함길도 관차사가 아뢰기를 도내의 안변, 덕원, 용진, 문천, 부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갑산, 산수 등의 고을의 인민이 금년의 종조와 식량을 의창에서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 있는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군자국 1만 5,100석으로 구항하기 바랍니다. 하니 호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본도는 의염의 이익이 있으며 지금 봄 채소도 또한 나왔으니 반드시 의창에서 주기를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창의 줄어든 곡식을 아직도 수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군자의 묵은 곡식 1만 석을 의창에 옮겨 기록하고 회개하여 구항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문민 질고사 신전이 단지 수령의 작은 사고만을 들어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전라도 경상도도 모두 이와 같았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한명회가 수양을 만나 안평대군이 불괴를 도모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처음에 한명회가 세조를 만나니 세조가 한번 보고 옛 친구와 같이 기었다. 이나여 말하기를 역대 왕조의 운수는 혹은 길하기도 하고 혹은 짧기도 하여 비록 고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모두 만렵의 임금이 덕을 잃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함으로써 말미암아 백성이 도탄이 떨어져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원망한 연후에 곧 멸망하는 데 이르는 것이다. 오직 우리 국가는 창업의 규모가 먼데다가 우세 사람을 유복되게 하는 이모의 도리도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고 또 열성이 깊고 이 누한 은택이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하며 더욱 주상께서 나이는 비록 어리다고 하지만 이미 큰 도량이 있으니 만약 잘 보자만 한다면 좋게 수성할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대신이 간사하여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없으며 도리어 이심을 품어 선왕을 부탁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곤남을 보고 그대가 이 세상에 뜻이 있음을 알았으니 청컨대 나를 위하여 저책을 하라 하니 한명회가 살해하기를 저는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으니 어찌 능히 모액하는 바가 있어서 반드시 부응하겠습니까? 두루 오랜 옛날의 일을 보건대 국가에 어린 임금이 있으면 반드시 옳지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고 옳지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 사특한 무리가 그림자처럼 붙어 불의의 화가 항상 이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때 충의로운 신하가 있어서 일어나 반정을 한 뒤에야 그 어려움이 곧 형통해지니 부윤이 서로 이어지는 것은 천도의 자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평대군이 대신들과 결탁하여 장차 불괴를 도모하려는 것은 길이 가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나 그러나 그의 배반하는 정상을 들여다봐 그 역물을 드러낼 수 없으니 비록 즉시 그이 하려고 하여도 또한 이루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이제 저택의 종 조등림으로 하여금 이용의 종 및 여러 소인들과 교제를 맺게 하여 행적을 밟으니 황부이부는 미복으로 이용의 첩의 집을 왕래하고 이용은 김종서 정분호우 민신 이양 조국간 정효전 정효관과 더불어 밤에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다. 황부인이 이용에게 배곡대를 보이니 이용은 황금 침향대를 보답하고 또 김종서와 정분에게는 서대를 각각 1료씩 주고 진귀한 물건과 서화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한명회가 또 말하기를 조보는 이용의 신복입니다. 제가 평소부터 그를 아는데 매우 경박하고 소견이 얕았으니 만약 조분과 말한다면 가히 정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자주 왕래하면서 매우 은근하니 조번이 감격하여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인하여 이르기를 그대는 안평대군의 사람됨을 아는가? 풍의와 재주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관인한 도량 같은 것에 이르렀어도 사람을 사랑하며 선비에게 몸을 낮춰 여러 사람의 환심을 얻었으니 재주와 덕을 가지고 어찌 오랫동안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겠는가? 요행이 그대도 한번 뵙는다면 마땅히 그대는 먼저 용납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용이 준 서화 기물을 모조리 내어다 보여주고 말이 많이 과장되었다. 환명회가 깊은 빛을 하며 이나에 함께 이를 도마는 사람들을 물으니 조번이 말하기를 이미 크게 신하의 무리들과 이를 도모하고 있다. 나는 판사와 함께 무고의 병장을 맡았으니 가져오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한 관장한 별군과 모든 장인들과 수백 명 이상이 되는데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이 명민도 또한 많은 역부를 영술하였으니 또한 가히 1천인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므로 한명회가 그 짓으로 붙여서 따르고자 하자 조번은 더욱 교만하여져 모조리 말하고 남김없이 말하였다. 한명회가 묻기를 대신은 누구인가 하니 조번이 말하기를 삼공과 이이상과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모두 안평대군과 친하게 지내어 정이 권력과 같으므로 생사도 같이 할 것이다 하였다. 말하기를 판서는 누구인가 하니 말하니 윤처공이다 하고 조번이 또 말하기를 몇십 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마땅히 큰 경사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방관하라 하였다. 한명회 일찍이 밤에 수양의 집에 가다가 기사 10여인이 집으로부터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순찰하는 군졸이라고 생각하고 다리 밑에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이용과 조본 등의 여러 소인이 왔다. 이튿날 한명회가 조본을 보고 말하기를
어제 그대의 집에 나아갔다가 마침내 그대가 없기에 집의 하인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안평대군 집으로 갔다 하기에 즉시 사람을 보내어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니 어느 곳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조군이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안평대군이 우리를 데리고 수양대군의 집으로 나아갔다가 밤이 깊었으므로 도로 돌아왔다 하였다. 하면서 말하기를 수양대군이 만약 안평대군 문 밖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비록 신경의 밤중이라도 어찌 나와서 보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니 조분이 미소 지으며 말하기를 어찌 이를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서서히 그 변화를 보아야 한다 하였다. 이용이 성령대군의 후사가 되어 성령대군의 아내 성씨와 상피 붙었다. 성씨는 이용이 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용이 권은의 아내 황보씨를 그 집에 맞이하고 성씨를 성령대군의 옛 집으로 보내므로 성씨가 이를 괴이하게 여기어 사람을 쉽게 엿보게 하였더니 이용과 권은의 아내가 친근하게 지냈다. 이용이 권은의 아내에게 일상 등의 물건을 주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잦았다. 이용은 또 친히 권은의 집으로 가서 밤잔치를 하며 권은의 장인 황보인을 맞이하자 황보인도 또한 갔다. 그 뒤로부터 뇌물을 보냄이 서로 두터웠고 자주 밤을 타서 왕래하다가 드디어 이용의 당파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황부인은 오히려 편안하지 못하여 김종서와 같이 산릉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점심 먹으며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지위가 인신으로 극품에 이르렀고 이미 연로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편안히 자리 위에서 죽으면 또한 좋지 아니하겠는가? 하자 김종수가 눈을 똑바로 뜨고 꾸짖기를 이미 벌써 정해진 일인데 어찌하여 이러고 저러고 하는가 하니 김종서 등은 이용의 희화로 자칭한 것이다. 이양을 도제찰사로 민신을 이조판서로 조국간을 병조판서로 조순생을 사복제주로 정효강을 병조지사로 윤처공을 군기판사로 조본을 군기 녹사로 이징옥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정이한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으니 이용의 우익이 중외에 뿌리 박아 주요에 있는 자를 이루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양은 항상 이용을 부를 때 상전이라 하며 혹은 오래도록 뜰에 꿇어 앉기도 하였다. 이때 이용에게 이르기를 금상께서는 어리고 병이 많으시니 비록 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원치 못할 것입니다. 상전께서 만약 임금이 되신다면 진시로 무리에 합할 것이니 우리들의 뜻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였다. 이모는 자선을 위하여 남긴 꾀이며 이누는 마음이 어질고 후덕하며 주책은 이해관계를 헤아려 생각한 꾀이고 부우는 막힌 운수이고 불꾀는 모반을 꾀함이며 병장은 경기이고 이 주연은 가장 요긴한 자리이다. 단정시록 5권 단정 1년 3월 21일 무인 세번째 기사 수양이 무난하다. 승정환관 김년을 보고 아뢰기를 신이 명나라에 갈 때 수정한 사람을 아울러 명하여 작업을 더하여 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갑사 최정만은 별군이라고 가칭하며 갔었는데 지금도 별군으로서 예우하여 아직도 작업을 더 받지 못하였고 호송부사 이행금은 사산말로서 요동을 왕래하였으니 참으로 수고가 있었는데도 또한 작업을 더 받지 못하였으며 또 춘추관에서 병사한 인원도 모두 일찍이 작업을 더하여 주었는데 지금은 병료, 병서는 문종께서 친히 편찬한 책이 있나 참찬한 관리만 홀로 관직을 상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단종시록 5권 단종 1년 3월 21일 무인 네번째 기사 변이험이 아비 변효문의 무죄를 송사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전 경창부 의원 변효문이 일찍이 훈련관 죄조가 되었는데 그 아들 변이흠이 정면용 무과에 나아가 난관에게 청하여 맞지 않은 화살을 맞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자 변효문이 또한 감찰에게 청하였는데 감찰이 듣지 않고 사헌부에 고하여 아뢰었다. 의금부에 내려 그를 국문하게 하고 고신을 거두고 외방으로 유배보내어 영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변이흠이 상언하여 아비의 무죄를 송사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육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한 연후에 신등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육조 당상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의정부의 과제 문헌을 고쳐라건대 변효문은 단지 활과 말을 훈련관의 난관에게 청하였을 뿐이고 그 화살이 명중한 숫자를 청한 일은 현추를 얻지 못하였으니 정실이 가강합니다. 빌건대 주상의 재량대로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유중불하였다. 변효문은 약간의 이제가 있었으나 그러나 심지가 수무하여 자주 국법을 간범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기었다. 주문은 미리 빈틈없이 주문합니다. 정묘년은 1447년 세종 29년을 말한다.